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상태가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네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뭐, 연휴가 좀 길었어서, 이제, 오늘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 제 친구들은, 제 이제 직장인 친구들은 징검다리라서 이제, 목금도 연차 내고 쉬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학회 때문에 또 한번 쉬어야 돼서, 저희가 수업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빼면 뭐 다른 분들이 오늘 내일 수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만약에 휴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도 학교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나중에 한번 어, 휴강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뭐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대신에 금방 끝날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뭐 시험에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저희는 시험 없죠. 그 시연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랩3를 할 거예요. 그래서 랩3는 뭐냐 가속도 센서를 이제 사용을 할 거다. 저번에는 이제 근접 센서를 했고 그 다음에 온도 감지 센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가속도 센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가속도 센서 써져 있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가속도 센서가 엄청 작은 이제 센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이제 요 보드의 판에 그러니까 기판에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물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요 귀퉁이 네 귀퉁이만 붙여져 있고 여기가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가 가지고 있고 여기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그 단성에 의해서 저렇게 스프링이 띠용용용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은 가까워지고 어느 쪽은 가까워지고 어느 쪽은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런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렇게 서로 그런 전류가 흐르고 있다 보면. 그래서 그 변화를 감지를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센서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가속도 센서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저렇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매우 작은 기계 가공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폴리실리콘 스프링에 매달려 있어서 여기가 폴리실리콘 스프링이겠죠. 특정 축의 가속도가 가해지면 이 구조가 편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편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편향으로 인해 고정된 플레이트와 매달려 있는 구조 사이 요 파란색을 말하는 거예요. 요 파란색이 고정된 플레이트고 매달려 있는 구조, 요 초록색을 말하는 거죠. 이 구조 사이에 정전 용량이 바뀌게 되면 이 정전 용량의 변화는 축에 가해진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센서는 정령 명령의 변화를 처리해 아날로그 출력 전압으로 변환하고 기울기 감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중력 가속도로 인한 정적 가속도뿐 아니라 모션, 쇼크, 진동에 의한 동적 가속도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중력에 의해서 일단 한 번 쳐져 있겠죠. 그런 중력 가속도도 이제 감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센서를 어떻게 확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션이나 쇼크, 진동에 의한 동적 각도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서 요거 그 요렇게 뭐야 어, 이런 XY 축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션 같은 거를 어,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핸드폰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와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센서여서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걷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뭐 걸음수가 기록이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데 이런 가속도 센서들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 이제 뭐 이 센서를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고 뭐 회로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러고 돼 있는데 뭐 회로도까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뜯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MPU 6050은 구축 모션 퓨전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각속도 센서 보드로서 디지털로 출력되는 온도 센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온도도 여기서 측정해서 온도도 이제 밖으로 출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온도 측정 센서 같은 거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되게 이런 센서 보드가 있으면은 온도 같은 것도 측정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I2C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러한 정보들을 다 받으려면은 막 핀 같은 걸 여러 개 꽂고 이래야 되는데 앞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핀을 한 두 개 정도만 꽂거든요. 그래서 이런 I2C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런 가속도, 각속도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어, 이제 소수의 핀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와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센서들을 온도 센서도 그렇고 아니면 모션, 근접 센서도 그렇고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 딱 꽂아서 뭐 값이 1로 바뀌었다, 0으로 바뀌었다, 뭐 그런 아니면 온도 값의 볼티지에 따라서 이제 주변 온도가 몇 도다 이런 걸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날로그 핀이 아닌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각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온도를 한꺼번에 측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I2C는 저속의 주변 기기 간 시리얼 클락,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클락이라고 하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기계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프리퀀시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 클락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얼 클락과 시리얼 데이터 두 개를 커넥션을 하면은 우리가 이 클락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낼 거야 라는 신호를 이제 클락 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클락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이 컴퓨터 쪽에서는 이 클락이 지금
어떠한 순서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그 클락에 맞춰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정렬을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구나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기기가 작동을 하는 그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클락과 데이터 커넥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받아들여서 어떤 부분은 가속도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각속도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온도 체크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컴퓨터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표준 아두이노 보드는 클럭 시그널을 제공하는 시리얼 클락을 위해 아날로그 핀 5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 아날로그 핀 4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아닐까요? 디지털이 아날로그인가? 한번 이따 한번 보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는 이렇게 쓰는데 뭐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따라서 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MPU 6050의 시리얼 클럭은 아두이노 A5 핀 쪽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시리얼 데이터는 A4 핀에 연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하이볼티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V 자리에다가 넣어주고 그라운드는 당연히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앞서 보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티지 쪽은 이제 볼티지 당연히 볼티지하고 그라운드 연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클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와서 아날로그 맞네요. 아날로그 5번 그리고 시리얼 데이터는 아날로그 4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번 꺾여 있어요. 저도 그냥 대충 보고서 해보다가 그냥 쪽쪽쪽쪽 해가지고 연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하고 봤더니 여기 한번 꺾여 있더라고요. 시리얼 클락은 한번 꺾여서 5번이고 데이터는 4번입니다. 이렇게 한번 교차된다는 거. 그래서 연결을 하고 뭐 이러한 방식으로 가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XY G축을 다 이제 해가지고 이러한 F는 MA고 이제 그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식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X G축으로 봤을 때랑 이제 Y G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는 사용자니까 이렇게 이런 걸로 하는구나 신기하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각도 계산은 힘이 일정하다면 정확한 각도 값을 얻어낼 수 있지만 진동과 같은 떨림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게도 아무래도 그 가속도라는 거는 조금 좀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해야 될 테니까 뭐 속도를 계산한다는 거에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각속도 센서를 이용한 각도 계산에서 이런 아두이노 클럭을 이용한 시간과 각속도 센서를 통한 각도 계산은 가속도 센서에 비해 진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차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에 대해서 이제 각을 시간이 지났을 때 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각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처음에 오차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필터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작성해야 되는 코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쭉 엄청 많죠.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작성을 하고 뭐 이게 이제 C 언어 기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메모리 누수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아두이노 그 보드 자체가 또 그 메모리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닛 8을 사용하고 있죠. 정말 유닛 8을 왜 언제 쓰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통 뭐 인티저나 약간 그런 플로트 아니면 더블 이런 거 쓰는데 유닛 8을 쓰다니 참 신기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엄청 길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의의 사항도 막 이렇게 L이 아니라 숫자 1이고 악셀 언더바 L에서는 숫자 1이 아니라 영문 L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다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작성하지 말고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 보시면은 3 실험 3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 아두이노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돌려서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올 거다. 그 앞서 지금 올려드린 것과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실제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지금 없고 XYZ가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템퍼러처 그 주변 온도, 그리고 자이로 센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느 각도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파일을 올려주지 않고 이제 그 저희 PDF 파일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 문장 설명서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창을 복사 붙이기 할 때 이제 그냥 PDF를 긁어서 복사 붙이게 하는데, 큰 따옴표가 복사가 안 돼서 다시 붙였다 썼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올려버렸어요, 아두이노 파일을.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사실 요거 지금 내용이 어렵고, 이 센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센서를 출력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뭔가 조금 손볼 게 좀 많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한번은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있고, 네. 제가 이거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서 보시면은 당연히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겠죠. 빵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빵판이 필요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케이블, 그리고 아두이노 서킷. 자, 네, 실험 3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강의 자료 들어가셔서 실험 3번을 아두이노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김에 저도 다운받아야겠네요. 참 여기 노트북에는 안 오나가지고. 다들 보이시죠? 이 실험 3번 다운받는 거. 그 콘텐츠 창에 있거든요. 그 강의 자료 창에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유닛 8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유닛 8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닛 8을 쓰잖아요. 근데 유닛 8도 우리가 사용하는 인티저나 이제 플로트나 더블 그런 것처럼 뭐랄까 수를 저장하는 크기의 개념이에요. 왜 제가 안 말했냐면 지금 한번 이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유닛 A 원하는 건 다 있다는 거야. 여기 있죠. 8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형 배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티저 같은 경우는 정수고 이제 말 그대로 인티저지만 유닛 8 같은 경우 여기서 매트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더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티저나 더블 같은 경우는 다 공유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형 클래스로 유닛 8으로 구성된 변수는 1바이트 8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로 저장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는 그 정수인데 8비트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티저 여기 있었죠? 정수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수 인티저 항목을 설명. 그러니까 인트로 선언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유닛 8으로 선언을 한 거 봐서는 좀 뭔가 그냥 사용하던 그런 인티저와는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네.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인티저랑 뭐가 다르지? 하면서. 0부터 255까지구나. 인트는 어떻게 됐지? 부호가 있네요. 인티저는 부호가 있네. 그래서 크기는 아마 인티저 8이랑 유닛 8이랑 똑같은데 이제 인티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0부터 255였던 유닛 8보다는 값이 올라가는 값이 작지만 부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오랜만에 봐서 되게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빵판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네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밑에 저 축 같은 거 막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X축, Y축 이렇게 회전 모양이 보이죠? 다들 한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요거를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신 상태가 좀 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통신 상태가 안 고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로 이제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누르시면 됩니다. 세로로 해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세로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서킷에다가 연결을 할 건데, 볼티지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볼티지죠. 맨 위에가 볼티지예요. 그렇죠? VCC 그렇기 때문에 볼티지에다가 꽂아주고,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 꽂아주면은 같이 연결된 거라고 했죠. 여기 같은 라인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라운드. 꽂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SCL 해가지고 이제 클락이죠. 클락이고, 그 다음이 데이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클락이고, 그 다음은 데이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느냐고 이렇게 선을 이미 4개를 빼놨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빼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5V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리고 우리가 핀 4번과 5번을 쓴다고 했는데 요게 한번 교차된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볼트는 좀 나중에 꽂을게요. 볼트는 나중에 꽂을 거고, 일단 그리고 그라운드를 꽂고, 얘는 클락은 이제 핀 5번에 꽂는 거죠. 핀 5번. 요 맨 끝에 있는 거 5번. 그리고 요 데이터는 핀 4번에 꽂는 거죠. 핀 4번에 꽂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꽂았으면은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겠죠. 해볼까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들어오신 분 있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오늘 제가 한번 보낼 거거든요. 그 서킷을. 그래서 그거를 서킷을 나중에 이제 수령하신 다음부터 한번 뭐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해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중간고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깔아 두셔야 돼요. 뭐냐면은 요 아두이노 프로그램. MPU가 쏙 안 들어가는데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좀 힘을 줘보세요. 이게 구멍 크기랑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는 떨려서 쏙 못 넣었는데 아마 쏙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요 크기대로 들어가게 만든 거기 때문에 힘을 조금 주시면은 쏙 들어갈 겁니다. 아두이노가 왜 안 켜지죠? 지금 저는 이제 아직 볼티지는 연결 안 했어요.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번에 이 볼티지를 연결하고서 하면은 회로에 안 좋지 않을까요? 해서 이 볼티지를 연결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우리는 모든 회로에 대해서 다 5V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은 볼티지는 나중에 연결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MPU 들어갔나요? 이제 한번 힘을 쏙 주면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아두이노가 왜 안 켜지는 거야? 아,
다운받았는데 이 어디 폴더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걸 확인 눌러주니까 켜졌네요. 다들 켜셨나요? 이렇게 켜지면은 다 작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받으시고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5V는 업로드 된 다음에 5V 붙일까요? 밑에 보시면 스케치를 컴파일 중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을 작성된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아두이노를 보드를 이제 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드에다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입히는 거예요. 되게 느리네. 업로드가 완료됐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5V를 꽂아주면 되겠죠. 5V짜리를 꽂아주고 그러면 이제 회로가 작동을 하고 있을 테고 이렇게 업로드 된 다음에 이제 5V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맨 오른쪽 위에 지금 보시는 잠시만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요 돋보기 모양 시리얼 모니터죠. 시리얼 모니터를 켜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다시 포트는 연결돼 있고 5V를 연결한 다음에 업로드를 했어야 되나?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성공하신 분들 있나요? 에러가 제로 이렇게 에러는 0 이렇게 나오고 밑에 값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됐어요. 막 이게 우리가 딜레이 맨 끝에 보시면은 딜레이를 줬거든요. 이렇게 딜레이 어디 있지? 일단 딜레이 10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예전보다 올라가는 그 딜레이가 좀 느리게 올라갈 거예요. 그 시리얼 모니터가 그렇죠? 그 딜레이를 줬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요 센서를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본다든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값이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값이 변하는 걸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값이 변하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시리얼 모니터의 에러는 0이라고 뜨는데 각주상에는 should read A1 but I read A0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러는 어떤 변수도 있는? 응? 각주? 어디 각주예요? 아, 요 아두이노 각주에? 아, 요거요? 요 부분? 네네. 음, 글쎄요, 이거는 이제 슬립 모드일 때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별로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올려드린 이유가 약간, 어, 이게 길어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 시리얼 데이터 같은 걸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 데이터 시트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시트를 따르면 어떤 걸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원래 1을 읽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0을 읽게 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뭐 파워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슬립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것도 그냥 닫아버리면 슬립 모드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시트를 쭉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시리얼 모니터로 바로 값이 나오지만 업로딩이 왜 이렇게 느려? 아무튼 시리얼 모니터로 계속 값이 나오지만 이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 시트를 놓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핀에서 어떤 값이 나오고 그 핀에서 몇 번째 값이, 그러니까 몇 번째 값이 이 온도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게 1시간 반으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 서킷 보드에 대한 이제 그런 시리얼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음,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거지. 조금 더 사용을 바로 처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샀을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야? 근데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이게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네요. 네네. 이렇게 안 되죠. 어제 할 때는 잘 됐는데. 다른 분들도 다 잘 되고 있나요? 저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있어요? 연결을 잘못했나? 아닌데, 연결 잘 했는데. 아! 연결을 잘못했네요. 제가 연결을 잘못했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야 되는데, 하나, 둘, 넷, 다섯 번째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참, 실험이라는 게, 그렇죠. 왜 안 되는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에서 실험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그렇죠. 어? 왜 이럴까? 제 거는 안 되려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어제 했을 땐 잘 됐잖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툴에서 포트 연결됐고요. 그렇죠?
뭐야, 됐네요, 이번에. 왜 됐을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CL 포트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 아, 사실상 이 값들이 조금씩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 자이로 맨 마지막에는 이 자이로 XYZ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각도 같은 경우를 좀 잘 보기가 힘든데, 이 악셀 XYZ 같은 경우도 지금 값이 계속 변하고 있죠. 사실상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값들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온도 같은 경우도 27도 정도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어보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악셀 부분도 살짝 변했다가 바뀌고, 요 자이로 부분도 값이 또 그대로지. 여기 악셀 부분이 바뀌었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볼까요? 음. 그렇죠. 막 뭐가 바뀌는데 도대체 왜 바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로로는 좀 기울기가 조금씩 막 바뀌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저도 이 프로그램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를 다 뜯어보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게 아니고 이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값들이 도대체 디그리 각도인지 뭐 뭔지 이런 거에 안 써져 있잖아요. 여기는 온도는 이제 디그리 셀시어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악셀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니 단위를 써줘야 뭘 하지, 그치?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잘못 짜져 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짤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좀 그런 느낌을 좀 들고, 아, 아무튼 우리는 에러 제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에러 제로까지만 뜨면은 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보드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한 학생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뭐죠?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요 이런 장비들을 한 3가지 이상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요거를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용하기가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자, 아무튼 다들 다 됐나요?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다들 이제 에러 제로 뜨고 이제 값들이 뜨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어, 각도 측정하는 센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걸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모두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종료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